자, 장동혁 당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화제를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전면 점검인데요. 자, 2년 만에 본격적인 당무감사라는 점에서 지도부는 이번 기회에 당내 긴장감을 불어넣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 당무감사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었고요. 2년 동안 당무감사를 안 한 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좀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사실상 김기현 당대표 체제 이후에 쭉 비대위 체제였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 잠깐 한 6개월 있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비대위였거든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시절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의힘이 결국은 정말 오랜만에 진영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또 탄핵이 당하고 또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지리멸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당을 쪼갤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해당 행위들도 일어났고, 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당의 주류라든가 혹은 당원들의 어떤 여러 당심과는 반대되는 그런 발언과 행위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시기가 온 것은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체제를 앞두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내부를 정비하는 겁니다. 우리 내부가 단결되고 한 목소리고 하나로 움직여야 그 다음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정돈되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나올 때, 저 정당에 우리가 다시 한번 표를 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그게 아니라 여전히 뭔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고 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고 안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박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런 굉장히 어떤 한심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어느 국민이 우리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왕 칼을 빼는 이상 정말 도려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이제는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당무감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응원합니다. 네. 대변인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우리 당이 뼈아픈 시간을 겪었었죠. 비대위원장들도 겪었고, 중간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정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가 여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폄하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면도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에서 계파 싸움 정도가 아니라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극우라고 취급을 하면서 내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렴치범들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당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었다.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히고, 이번에 당무감사도 좀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많은 국민들과 당원분들도 이제는 국민의힘에 좀 희망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감사에서 특히 당무감사위원장 인선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강성 보수 성향의 이호선 국민대 법무대학 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호선 국민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죠.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이분의 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하고 든 생각은 뭐 강성 보수 이런 표현보다는 원칙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국민대에서 로스쿨에서 대학원장을 지낼 정도면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명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얼마나 위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혹은 주변 동료와의 어떤 관계 끊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소신과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말 원칙적인 사람들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파주의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저버티즘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위원장으로는 적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친 장동혁
이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은 본인만의 소신과 본인만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장동혁 편에 선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면 그리고 당무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당에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기록을 해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단계 사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한계 당협위원장들, 친한계 국민의힘 배지를 단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했던 그 수많은 모진 말들, 또 당원들을 향해서 했던 모진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적절하게 원칙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은 설령 그분들이 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업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 살 필요 없이 그냥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임명이 되자마자 뭐 특정 계파가 반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얘기로는 애초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한 거고 그렇죠. 본인이 원래 이렇게 꿋꿋한 소신을 가지고 견뎌왔던 그리고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임명을 했던 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분이 뭐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런 어떤 그 이분법적인 논리로 설명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한국헌법학회의 부회장까지 지낸 인물로서 당시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핵 100% 인용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던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의 소신과 본인 헌법학회 부회장 출신으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했던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막 꺼내서 막 미군이 도와줄 거다 사실 이런 억지 주장을 했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고 애초에 장동혁 대표랑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특히 이번 감사는요. 단순한 조직 점검을 넘어서 온라인 당원 게시판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관심이 큽니다. 당내 계파 갈등의 화약고로 여겨졌던 게시판 관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건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게시판 논란은 논란이 아니죠.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가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래전에 그 진실을 밝히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게 된 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합니다. 그런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이 당무감사에 대해서는 이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소신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특정 계파가 반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못한 게 없으면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무감사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어떤 당이라든가 당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정치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떳떳한 사람들은 아무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있어요. 뭐 당무감사 제대로 오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 거의 분당 수준까지 몰고 갔던 사람들 소위 친한계라는 사람들 항상 뭐 당내 20% 지분을 요구하면서 혹은 개헌 저지선 위협하면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쳐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중심이 돼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발 개의치 마시고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떤 특정 주자를 몰아주기 위해서 특정인의 가족들이 아이디를 도용하면서 돌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험담을 하고 마치 그 험담이 일반 당원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전달해가지고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치솟고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여론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우리가 같은 정당에서 같은 이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도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 공작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민주당이 할 법한 정치 공작을 우리 당 내에서 그것도 당대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동훈 대표는 당적을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한동훈 대표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울타리에 왜 있습니까? 나가서 한동훈이 얘기하는 뭐 개혁 정치든 뭐든 좋으니까 같이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또 힘을 뭉쳐야 되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하고 또 누구 나가라 이런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논리가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치권은 작동을 해왔어요. 정리를 해야 되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못 해왔기 때문에 내부의 고름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만큼이라도 이제는 내부를 좀 절단해내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얘기를 좀 길게 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하는 얘기가 중도를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중도라든가 청년층의 소구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중도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한테 소구하려는 집단, 즉 국민의힘이 스스로 멋있어야 돼요. 우리가 멋있고 우리가 아주 매력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매력적인 집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보수주의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있을 때 중도는 그것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저쪽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한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도 확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중도 포지션 명확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가치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보수적인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좌파의 가치로 우리를 무장시킨단 말이에요. 그 김종인 대표가 얼마 전에 뭐 무슨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뭐 커뮤니티 강연을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정치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시대를 선도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리더라는 사람들은 시대를 선도하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지 그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대를 따라가면 중우정치입니다. 그거는 그냥 포퓰리즘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라는 이 망령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말이 길었네요. 네, 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장동혁 대표실이 굉장히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 대표실이 국회 본청 243호라고 하는데요. 취임 이후에 문이 상시 오픈된 상태여서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 문 여는 거 되게 상징적인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까이서 2달 정도 봐왔더니 이분이 애초에 뭐 이렇게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가지고 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하면 그걸 온전히 듣고 싶고, 또 밑에 있는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본인을 어려워해서 이런 얘기들을 담백하게 하지 못할까봐 오히려 굉장히 이런 뭐 만찬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좀 스킨십을 가지려고 하는 타입이고, 언론사에 계시니까 아마 언론사에서도 유명할 텐데, 보통은 당대표 정도 되면은 이제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가서 뭐 언론사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장급, 차장급이랑 뭔가 자리를 하고 라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삼진, 사진, 말진들이랑 그렇게 자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필터링 없는 얘기들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당대표실 문 열려 있는 것들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은 당대표실 문 닫는 게 맞아요. 저희 집에 있을 때도 문 닫고 지냈는데, 당대표실 앞에 뭐 야당 여당을 떠나서 수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과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그걸 열어놓겠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그걸 열어놨다는 것은 지금처럼 바쁘고 여당과 단일 대우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좀 많은 얘기들을 그래도 귀담아 듣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을 열어둔 게 아닌가 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또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현장으로 가는 리더십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